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PCE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3%대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PCE 지수가 2%대를 나타냈던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4분기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인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가격 지수까지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흐름 받아가고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화면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 넘는 강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오늘 2,500선 넘어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0.62% 약보합순에서 머물면서 8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의미 있는 점은 2,500선을 좀 넘어섰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거래소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양 시장이 엇갈린 어떤 흐름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뭐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엇갈리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4분기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나름대로 좋고요. 그다음에 GDP의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 여러 가지의 부분들 뭐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격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완만하게 상승하려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리스크는 항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지수 어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항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이제 13일, 그다음에 반등이 8일이 이제 변곡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일이 보면은 20일째 해당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20일째 해당이 되는 자리가 오늘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하락과 되돌림 또는 하락과 행보의 흐름이 한 달의 어떤 주기 사이클의 양상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21선을 현재 몸통으로 돌파를 할 수 있고요. 또 갭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급락에 대한 여파가 한 달이 지나야지 어떤 그 액션이 취해지는데 하락과 행보 뒤에 재하락이 아니라 반등의 어떤 서막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출발의 캔들은 상승 삿발 형태가 주어졌습니다. 상승 삿발형이라는 것은 아래 몸통 비율하고 윗꼬리 비율이 1대1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출발했던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제 오늘이 지난 주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은 21평선이 여기서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낮죠. 골든크로스가 낮고 그리고 여기서는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데드크로스냐 아니면은 이평선 결집, 이평선이 수렴이 돼서 다시 한번 정비를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평선이 결집이 돼서 정비를 다시 가는 어떤 지지골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21선 위에 올라타면은 자, 이제는 정배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역배열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최초로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전체 어떤 큰 흐름들을 보시면은 60일 다시 말해서 2달 상승하고 1달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올라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월봉 상승 사이클로 보시면은 2달 상승, 1달 조정. 그리고 월봉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마감이 된다면은 망청 음봉 다시 말해서 윗 몸통하고 아랫꼬리하고 1대1 티칭인 경우는 이런 시그널들이 망청 음봉의 어떤 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들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좀 숨고르기 측면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반면 못 올랐던 만큼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거래일 만에 2,500선을 좀 회복했다라는 점이 유의미해 보이고요.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좋은 종목들 선점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포스뱅크입니다. 포스 단말기와 키오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상장 첫날 20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젠입니다. 분자 진단 기업인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케어 팀과 기술 공유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오늘은 HLB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허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함께 주목받고 있고요. HLB 그룹 회장이 이 종목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사실 리보세라닙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좀 나와 있었던 재료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HLB보다도 HLB 테라퓨틱스가 오늘 더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또 어디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총이 좀 가벼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HLB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 2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계열사를 좀 동원해서 이 회사를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부분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의 어떤 그 제약 바이오제 트렌드가 지금은 현재 보통 1세대, 2세대가 현재 표적 항암제가 좀 되고 3세대는 여러 가지 4세대 항암제 어떤 트렌드가 많이 형성이 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클론 항체, 그다음에 CRT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이 가장 활발한 부분들이 이제 표적 항암제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 쪽에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어떤 물질, 항체 물질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위암 3차까지
단독으로 통과됐고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는데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중국 항서제약하고 현재 감릴리주맙이라는 어떤 부분하고 병용요법을 했던 부분이 3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매우 효과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FDA 임상 어떤 그 허가 쪽에 최종적인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제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혹자는 이거 FDA 임상 허가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아주 매끄럽고 또 조짐이 좋다는 그런 임박 이것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정황상 현재 임상 허가가 통과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통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이 갖는 부분들이 HLB 그룹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상한가로 바로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또 상한가를 좀 쳤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에 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4,000원대 출발했던 부분이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오르면 한 8,000원 더블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무래도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후발주들 이런 쪽에 또 순환매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으로 HLB 테라퓨틱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갭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상한가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후발 주자들 공략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기주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오늘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이 발견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묶였던 서남이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울고 있지만 반면에 흑연 관련주들이 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초전도체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그 흑연에서 초전도체가 나왔다니까 LK99가 LK99가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최근 나와 있는 부분들 스위스의 테라퀀텀에서 논문을 좀 제출했죠. 흑연에서 쿠퍼상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어떤 상온에서 쿠퍼상이 발견이 되더라. 이제 쿠퍼상이라는 것은 전자 두 개가 쌍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 저항을 그대로 좀 통과가 좀 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현상을 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진위 여부, 갑론을박 논문이 통과됐어도 논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보면은 흑연의 이제 밸류체인상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의미가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또 시세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세 번째 부분에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좀 더 유익한 부분들은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계 기업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계 기업과 이제 합병을 또 전제로 하고 또 중국 광산 어떤 흑연 광산하고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핀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약간 대장주 성격을 약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흑연 어떤 중국 쇠주로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간에서 어떤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갭상승이 나왔지만은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자 종가에서 시가 절반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 빠졌다 해서 덥석 무는 부분들이 아니라 절반 정도 빠지고 나서 현재 아래 꼬리를 상당 부분 많이 돌았을 때 이때 한번 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3일 약간 숨고르기 국면 몇 개 접근할 필요가 또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은 아니라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조정 보인 다음에 아래 꼬리가 좀 심하게 달았으면은 오후장에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현재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만나봤습니다. 일단 오늘 갭상승한 후에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흑연 관련주는 초전도체 이슈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 좀 부각될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레이저 셀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레이저 셀입니다. 레이저 압착 접합 장비 이 부분이 오늘 퀄리피케이션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또 어떤 개념인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레이저 셀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름에서 그대로 좀 드러납니다. 그 레이저를 좀 이용한다 이름에서 좀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레이저란 것은 점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 광원이 이제 표출된 건데 레이저 셀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전체 사면 면 형태로 일정하게 이제 주사하는 형태의 레이저를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에서는 보통 열 압착 장비 또는 반도체를 데워서 하는 어떤 부분이 매스플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 처리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쉘드오버를 일시적으로 현재 보통 플립칩 방식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플립칩을 만들 때 이 쉘드오버를 약간 현재 녹였다가 굳히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효과가 좀 좋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열 처리를 다 가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일정하게 마치 이제 그 오븐 렌즈처럼 일정하게 전체 어떤 그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의 어떤 매스 리폴로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 열 처리 어떤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레이저 셀은 명광원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또 특화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또 순환매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오전에 제가 아침에 노란톡에서는 이게 오후장에 좀 갈 것 같다 하고 현재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나서 5%대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22% 정도가 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왜 이제 오늘 크게 급등은 물론 이제 호재가 있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에 상승사파의 십자 도징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본격적으로 박스권 돌파를 좀 해준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오후장에 만약에 조정을 만약에 보여주면은 접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2의 레이저셀과 같은 종목분들 노란톡에 오시면은 차트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이저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AI 반도체 수혜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오늘 오후장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나도 이런 정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입력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공유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XR 기기 그리고 마이크로 OLED입니다. 이전까지 XR, VR과 관련해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VR이나 AR 기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눈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고해상도의 화면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머리에 써야 하기 때문에 무게도 더 가벼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 OLED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XR 기기의 또 수혜주로서의 어떤 그 부분에 가장 비중이 제품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중에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오늘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다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이걸 보니까 반투명 디스플레이구나. 마치 고글이나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양면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안쪽에 그 얼굴을 실시간으로 캡처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겉면에 디스플레이 형태로 보여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조합에서 안쪽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보는 것처럼 어떤 착시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XR 기기, VR 기기하고 AR MR 기기의 어떤 차이점은 똑같습니다. 앞이 막혀 있던 것은 똑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차이 부분들은 앞에 현실 세계를 카메라를 통해서 약간 보여주는 것 외에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는 좀 더 기존의 부분보다 좀 더 진일보한 개념, 이제 MR 개념이 좀 들어갔죠. AR을 좀 더 받아들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측의 비전 프로에 관련된 공급사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니 그러니까 안쪽 디스플레이입니다. 올레도스라고 디스플레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알맹이는 여기 있습니다. 소니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겉면에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이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올레도스가 나와줬는데 올레도스란 것은 칩 위에 뒤에 OS란 것은 온 칩 현재 온 시스템을 말한 거고 결국은 칩 위에
OLED를 장착한다는 개념인데 칩 위에 장착하는 것은 마이크로 OLED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시장이 또는 OLED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현재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의 안쪽 면에 현재 안구의 접안 렌즈를 보시면은 마이크로 O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OLED 장착이 된 부분들이 보여주는데 스마트폰용 OLED 어떤 화소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화소를 보면은 거의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100분의 1 정도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같은 OLED라 할지라도 아주 고선명의 OLED를 부착을 좀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의 어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옛날은 CRT 쪽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그 브라운관 개념으로 있었는데 바로 그 뒤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LCD 어떤 모니터, LCD TV에다가 그 다음에 LED 쪽으로 진행이 됐다가 OLED로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트렌드가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LED나 OLED가 마이크로 개념으로 접근한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LED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마이크로 OLED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기기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LCD라는 것은 뒤에 이제 백라이트 조명이 있고 위에 어떻게 보면은 색안경처럼 이제 픽셀이 자체 발광하지 않고 어떤 어떤 렌즈처럼 있는 부분을 보통 LCD라 하고 LED나 OLED는 자체 발광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색 소자가 존재를 해서 굉장히 밝고 고선명으로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란 것은 아주 미세하게 그 화소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색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근데 빛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안에 이제 칩을 내장이 돼 있고 하나하나 어떻게 빛을 통제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CD 쪽의 어떤 시스템 칩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LCOS 개념이고 이거는 빔 프로젝트 방식에 좀 해당이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배울 부분들은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가 앞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LED는 보통 조명용이기 때문에 고선명, 시인성이 야외 시인성이 아주 좋고 나머지 마이크로 OLED 이 부분들은 명암비라든가 넓은 시야각 이런 장단점 차이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마이크로 어떤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OLED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현재 보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에 연성 회로 기판 중간에 이제 구동칩 DDI 이게 디스플레이 OLED 모듈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OLED 판넬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좀 대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OLED 디스플레이 판넬 부분들은 밑에 글라스가 있고 이제 밑에 이제 백플레인이 있고 위에 자체 발광층이 있습니다. 자체 발광층 부분들에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공통층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의 어떤 색 소자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빨간불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안에 트랜지스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된다. 자체 발광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우리가 뭐 TFT, LCD 뭐 이렇게 TFT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필름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얇은 필름 이후에 트랜지스터 어떤 회로를 이제 구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트랜지스터의 원리는 제가 반도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이제 부분의 어떤 전류를 이제 통제하는 건데 이 트랜지스터의 하나당 색소 하나가 계속해서 이걸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액정 판넬 제일 밑에가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회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액정을 이렇게 까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공정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유기물층 을 둥둥 떠다니는 유기물층 안에 이렇게 자체 발광 색소자를 이렇게 증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OLED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 어떤 소재 이 부분들이 다음 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오픈 마스크, 그러니까 보통 OEM이라고 합니다. OEM이라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마스크가 큰 마스크가 있고 이걸 이제 증착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증 증착하는 과정들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오픈 마스크에 해당이 되고 오픈 마스크의 커다란 틀 안에 색소자를 집어넣는 부분들이 현재 파인 메탈 마스크. 그러니까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공통층 안에 빨간색 소자, 그다음 파란색 소자를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부분들이 파인 메탈 마스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픈 메탈 마스크 이제 공통층 전체 떠다니는 층 요거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구현하는 어떤 오픈 메탈 마스크, 오픈 마스크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색소자를 집어넣는 좀 더 집어넣는 틀 이게 파인 메탈 마스크 이 두 가지가 OLED의 장비의 핵심 소재에 수혜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플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최근 관련주들의 고개를 좀 들게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반도체 웨이퍼에 좀 증착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고요. 얇고 가볍되 또 고해상도의 화면을 내보내기 때문에 VR이나 XR 기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수혜주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엔캠은 118%,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갈과 컴퓨터는 151%, 픽셀 플러스는 118%, 가온칩스는 129%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어부브 반도체는 123%, 신성 델타테크는 105%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1월 7일에 소개해드렸던 HLB 32,800원에 접근해봤고요. 12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1번째로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1월 7일에 소개해드렸던 HLB 다시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HLB 테라퓨틱스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HLB 덕분에 그룹주가 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HLB는 얼마나 힘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뭐 기업 내용은 좀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간 생략을 하고요.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12월 중순부터 한번 굉장히 크게 어떤 상승을 좀 해줬는데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추세던 변화. 다시 한번 2단으로 추세 역전이 일어났죠. 상승 사파의 십자 도중을 보인 뒤에 약간 슈팅 과정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32,000원, 64,000원 넘어갔죠. 그래서 100%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3월에 어떤 그 최종 심사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확률이 많다. 셀트리온 다음에 HLB가 불을 뿜으면서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좀 있기 때문에 제2의 HLB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현재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금 계속해서 100%짜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후발주 종목군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AS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미 11월부터 좋은 자리에서 HLB 종목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3월에 최종 심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후발 주자들, 나는 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혜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핌스가 되겠습니다. 네, 3위 동메달은 핌스입니다. 국내 1위에 OLED용 OMM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4분기 실적까지 좀 나와봐야 하겠지만 2023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전망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집중해 주셨을까요? 자, OLED 부분들은 현재 OLED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인 메탈 마스크, FM 메탈 마스크, FMM, 그다음에 오픈 메탈 마스크, 오픈 마스크, 그다음 OEM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기판 위에 현재 기판 위에 뭐 트랜지스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현재 여기 위에 유기물층이 자체 발광한 것이 OLED이기 때문에 유기물층의 어떤 층이 여러 층이 있고 그 안에 발광층이 있죠. 색깔별로 많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레이아웃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필요한 틀이 OEM이라는 틀의 개념인데 여기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유기물층, 공통층 전체를 바를 때는 이런 오픈 마스크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이제 색 소자를 만들 때는 더 촘촘한 색깔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색깔별로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촘촘히 할 때는 파인 메탈 마스크 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대단히 뛰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자를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오픈 메탈 마스크로 전체를 바르고 그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녹색을 점점점 별도로 메탈 마스크를 파인 메탈 마스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핌스라는 업체가 OMM과 여기 두 가지의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OEM의 제작에 대한 솔루션 또 제작 능력 이 부분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OEM 마스크를 만들 때 보조 도구로서의 S 마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FMM 만들 때 보조로 들어가는
F 마스크가 있는데 요거를 독자 특허 기술로 또 생산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캡을 씌우는 어떤 봉지 과정에서도 CVD 마스크가 또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발광 유기층 요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소재를 완벽하게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특히 OEM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어제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까지 확장이 됐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 노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지나면은 노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눌림목 뒤에 본격적인 OLED 쪽에 또 시장, 마이크로 OLED 시장이 펼쳐지면 가장 핵심이 현재 OEM 마스크하고 FMM 마스크가 가장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혜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핌스 만나봤습니다. OMM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풍원정밀이 되겠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풍원정밀입니다. 앞서서 OMM 그리고 FMM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FMM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꽤 탄탄할 것 같거든요. 왜 은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현재 FMM을 이제 상용화에 또 성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업체는 오픈 메탈 마스크 OMM 그다음 파인 메탈 마스크 좀 더 세밀한 FMM 부분들을 두 개 다 상용을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대형 디스플레이들과는 스틱바 마스크도 어떤 상용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형부터 대형의 어떤 부분까지 유기층 발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모두에 대해서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모바일용, 오른쪽에 대형 디스플레이용 이런 메탈 마스크 부분들의 각종 장비, 틀 이렇게를 완벽하게 구비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대 BNG 스틸하고 BNG 스틸에서 초국 막재 합금을 납품을 하고 있죠. 풍원정밀이 파인메탈스카를 이 제조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이제 천공하는 과정, 여러 가지 미세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미세 구멍은 이제 습식 애칭을 통해서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밀 부분에서 풍원정밀도 현재 나름대로는 독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는 과정이 도금 과정, 습식 애칭, 레이저 가공 중에서 습식 애칭의 상용화에 또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이틀은 파인메탈 마스크 최초의 국산화에 또 성공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8세대 파인메탈 마스크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전 과정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원정밀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물론 핌스보다는 약간 탄력이 좀 더딥니다. 현재 핌스는 일주일 전에 한번 급등했다가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시총도 좋고 또 대바닥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풍원정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는 풍원정밀 만나봤습니다.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메달까지 만나봤고요.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열사를 보면은 모회사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계열사 소개할 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열사를 소개할 때 잘 들으면 종목명까지 받아갈 수 있다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집중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모회사, 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AP 시스템, 넥스틴, D&T,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이 부분들은 코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상장된 회사의 모회사 가치가 생각보다 현재 저평가됐던 요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AP 시스템은 현재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 반도체 열처리 장비를 생산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넥스틴도 현재 반도체 검사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T나 코닉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APS 머티리얼즈하고 공동으로 현재 오픈 메탈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를 현재 연구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회사의 방식은 바로 FMM 스틱 메탈 마스크 부분들을 천공을 레이저로 하는 방식,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완벽한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력으로 좀 더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금메달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기존 애칭 방식 부분에 또는 보다 좀 더 레이저 방식이 정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애칭이나 뭐 습식, 도금 방식보다는 기술력이 더 앞서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이 있는데 계열사와 함께 전체 장비를 완벽하게 구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매우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AP 시스템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약간 특화된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게 대한 시총이 전혀 이 회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어떤 밸류체인, 그다음에 오픈 메탈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에 대한 개발 이런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고의 금메달 종목으로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APS의 흐름들을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회사의 어떤 그 종목군 중에 넥스티라는 회사가 있죠. 이거는 검사 장비 쪽인데 3D랜드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하나를 투자하게 되면은 4개 이상의 이제 코스닥 상장된 자회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굉장히 금메달로서의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통 보시면은 확실하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100% 종목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한 달 전에, 2달 전에 준비됐던 종목이 대부분 가고 있기 때문에 100%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면은 아래 노란통 보시면은 많은 종목, 주옥 같은 종목군들이 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AP 시스템이나 넥스틴처럼 꽤나 탄탄한 회사들을 자회사로 지금 현재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MM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금메달로도 주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계열사를 잘 보면 종목이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XR 기기 그리고 마이크로 OLED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좀 살펴봤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증착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XR 기기 쪽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3월에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